2월 1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회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5명입니다. 최근 1주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33%에 이르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정부는 민간 병의원 약 1만 곳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접종 및 이상 반응 관찰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국내 백신 접종 기관 중에서 이런 기준을 갖춘 곳은 없다며 특히 접종 후 대기 공간 확보가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들의 잠정 손실에 대한 계산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570여 곳에 약 1조 20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폐쇄, 업무 정지 조치를 받았거나 환자의 발생 또는 경유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은 의료기관 등에 지금까지 약 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 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회무와 정책 의사결정 구조, 즉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협은 3년마다 회장과 임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회무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의료계 내부의 대립으로 사회적 위상과 대외적 영향력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과 개원위, 전공의, 공보위, 의학회 등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의결기구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학계가 한 목소리로 한방첩약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근 열린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협의체 회의에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첩약의 효능이 기존의 현대의학적 치료와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치료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역시 첩약 급여화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구사의정 합의 이행을 위해 열렸는데요. 정작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